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5년 차예요. 시아버지와 환갑을 앞두고 사건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시아버지 환갑에 대해서 다들 의견이 분분했어요. 어머님은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죠. 가족은 시댁 어른 2분과 저희 가족, 어른 2명, 아이 1명, 시동생 어른 2명, 아이 3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머님께서 제주도를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비행기랑 숙소를 찾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가족들이 그닥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시동생네가 아이가 3명이고 아직 어려서 건사하는 게 쉽지 않아 가기를 꺼려하는 눈치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환갑까지 시간이 많아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모일 시기가 있었고 그때 신랑과 시어머니와 시동생네가 얘기할 때는 아버님께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럼 그거 하고 여행은 가까운 데 가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신랑이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 조카들이 멀미를 심하게 하는 편이더라. 저번에 보니까 차에 비닐봉지에 항시 구비하고 출발 전에 매번 멀미약과 기미테를 붙일 정도던데 그 정도면 너무 멀리 가는 건 힘들 거야. 중간 지점이 좋겠다. 그리고 리마인드 결혼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스튜디오 좀 찾아봐야겠네. 해서 제가 스튜디오도 찾고 장소도 여기저기 골라서 신랑한테 링크도 보내고 보여줬습니다. 신랑이 아직 시간 남았고 시동생네랑도 얘기해봐야 한다 해서 그래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번 연휴 때 뵈러 갔는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아버지 환갑 여행 생각해 봤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신랑이 얘기하니 내가 언제 그랬니?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무슨 여행을 가까운 곳으로 가. 국내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가까운 데는 맘먹으면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너희 엄마 아빠만 해외 보낼 거면 생각도 말아라. 가족끼리 가야 의미가 있는 거야. 너희 아빠 걸을 수 있을 때 가야지 이때 지나면 가지도 못한다. 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전 이미 저희 엄마 아빠 환갑 다 지나서인지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더군요. 결론은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고 싶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시아버지, 신랑, 시동생 모두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기 데리고 방에서 20-30분 정도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왜 다들 말을 안 하느냐 회의를 해야지 하고 계시고 해외 아니면 의미 없다는 말씀을 돌려 하고 계셨어요. 사실 시동생네가 아이들도 멀미가 있지만 시동생도 비행기 멀미가 있어서 신혼여행 이후로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하지 않은 건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장남이라 자꾸 신랑 보고 뭐라 하시니 제가 듣기가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듣다 나가서 말했어요. 지금 그럼 비행기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멀리 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 제외하고 멀리 정해요. 거제도는 어떠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차 했습니다. 둘째 조카가 멀미를 시작하면 30분에 한 번씩 차를 세워 토론한다는 거를요. 경기도에서 거제도까지 가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근데 거제도는 아기들이 좀 힘들겠네요 하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더군요. 너네 가족 이번에 여수 간다 하지 않았냐? 네. 너네 멀리 갈 생각 없지 했냐? 아 아직 가보지 않아서 이번에 멀리 가보려고 했어요. 너는 멀리 가면서 왜 지금 가는 거는 단정 짓고 말하냐? 왜 너는 해보지도 않고 말하냐? 이게 지금 회의하자는 태도냐? 하시네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고 있고 거기서 제가 말하니 저한테 불똥이 튄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듣다 짜증이 나서 공적적으로 말이 나간 건 사실이나 저한테 이렇게 쏟으시니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거실을 보니 시동생, 시아버지, 남편 모두 같이 갈 여행지를 찾고 있던 상황이었네요. 기다리지 않고 자꾸 재촉하시니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모두가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고 했더니 너 그만 얘기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랑도 알았으니 저보고 멈추라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고 제가 연초부터 환갑 여행 생각 안 한 것도 아니고
제 나름 신랑에게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하며 노력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네요. 그러고는 저녁에 어머님께서 신랑한테 전화하셔서 제 태도가 서운했다 하셨답니다. 신랑이 저한테 이 말을 전하고 저는 펑펑 울면서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느냐 했고 신랑도 이해한다고 자기가 가운데서 조율을 못해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화나신 마음은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냐길래 결국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네요. 근데 저 정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고요. 솔직히 사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서로서로 얘기를 안 하는지. 시동생네는 멀미 있다. 애들 셋이라 멀리는 힘들다고 왜 말을 못하는지. 시아버지는 다 같이 갈 수 있는 곳이면 되는데 꼭 해외여행이어야 되겠느냐고 왜 말씀 못하시는지. 신랑은 거기서 그래 국내라도 가자 엄마 됐지 하면서 무마만 하려 하는지. 저 혼자 그 집에서 떨어진 사람이 된 느낌이고요. 알아보고 신경 쓴 마음 무색하게 저한테 화살을 돌리며 뭐라고 하시니 이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했어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나 싶어요. 후기. 마음이 속상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댓글도 너무 많이 달리고 익명임에도 진지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따끔한 충고해주신 분들, 시부모님 연세 때 분들까지 댓글 달아주신 거 하나하나 읽어가며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기로 하고 나서 잠이 오지 않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제 마음을 주체 못하겠더군요. 그간에 제 나름 서운했던 것들이 갑자기 더 서운하게 다가오면서 지난 상처받았던 생각이 와다다다 나기 시작하더군요. 사귀던 당시 아직 결혼 생각 없던 25의 저에게 너희는 언제 결혼할 거니 하셔서 웃으며 아직 저희 부모님도 결혼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지금 공무원 준비 중이라 자금도 많이 못 모았다 하니 얼마까지 모으고 결혼할 생각이냐 하셔서 그냥 아무 뜻 없이 저희 엄마는 1억 얘기하시던데요 했더니 야 너희 엄마는 너 결혼시킬 생각이 없나 보다 라고 하셨던 말. 사귀던 당시 집에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뒤에서 아들에게 쟤는 왜 와서 수저도 안 놓느냐 하신 것. 이때 결혼 얘기도 나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또 상견례 때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하셔서 10,000원짜리 싼 이불 몇 개 사서 고모들이랑 작은 아버지한테 드리라고 했던 것. 물론 이때 제가 눈 돌아서 그런 식으로 하실 거면 나도 제대로 준비할 테니 제대로 돌려주실 준비도 하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결혼 3개월 전에 대학원 진학하는 저를 보고 굳이 결혼 전에 급히 대학원 가는 이유가 뭐냐. 때 되면 시엄마가 허락해 줄 건데 라고 말씀하신 것.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 했을 때 축하한다 보다 몇 급이니? 라고 먼저 물어보신 것. 지금의 아파트 임대 계약할 때는 너 얼마 버니? 벌어도 남자가 더 벌지.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벌겠니? 라고 하신 적도 있네요. 결혼 후 임신하고 일하면서 입덧으로 8kg 넘게 빠지고 있을 때 전화 오셔서는 힘들다고 누워있지 말고 걸으라고 임신해서 살찐다고 좋을 것 없다고 하셨던 분이시고요. 임신 중기 때 갑자기 태몽을 꾸셨다며 내가 돼지 5마리를 안았어야 했는데 3마리만 안아서 네가 딸을 임신한 거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건 결국 시동생네 태몽이었고요. 그리고 대학원 졸업논문 때 임신이 돼서 힘들게 논문을 쓰고 졸업했는데 축하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잘 나가면 안 되는데 하셔서 기분 상하게 하신 적도 있으시네요. 이름을 저희가 알아보고 지었는데 아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얘는 성씨 붙여 부르면 안 되겠다. 성씨 붙이니까 이름이 이상해 라고 하신 적도 있네요. 또 아기 음식 저염으로 하고 신경 써서 먹인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 먹이니까 애가 자주 아픈 거라고 엄마가 어설프게 행동하면 아기가 더 아프다고 제 탓으로도 자주 몰아가셨고요. 서운한 걸 따지면 제가 더 많지 않았나 싶네요.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 하는데 시어머니 올해 56세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못 배워서 그런 거라고 불쌍한 척 하길래 넘어갔었어요. 남편이 고등학생 때 꾸려진 재혼가정이라 애정이 크진 않아 싫은 소리까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 싶긴 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지금의 어머니와 심하게 싸웠었고 풀고 관계가 봉합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었다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거 말해봐야 남편 부모 욕하는 건데 좋을 거 뭐 있나 싶어 어머님 이러시더라 진짜 하고 지나갔고 더 얘기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이게 다 떠오르더라고요. 머리로는 어쨌든 내가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해서 그게 서운하신 거니 죄송하다 하면 다 평화롭고 좋을 거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문드러지더라고요. 내 마음은 이미 그전부터 다쳤는데 나도 우리 집 가면 귀한 자식인데 나는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하면서 멍해졌다, 눈물이 났다, 차분해졌다, 다시 눈물이 났다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마침 아기 치약이 다 떨어져서 사오겠다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후다닥 사러 갔다 들어왔을 텐데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하염없이 40분 정도 걷고 안 되겠다 싶어 소주 2병을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맥주 한 캔을 먼저 마시고 소주를 꺼내 마시다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날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저의 냉담한 태도, 갑자기 우는 모습에 저희 아기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남편이 속상하더라도 내 마음을 얘기해야겠다. 안고 갈수록 아이에게도 좋지 않겠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요. 남편은 처음에 누가 그렇게 힘드냐, 죄송하다 하는 게 힘들어?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지난날의 이야기를 울면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어머님도 서운하시겠지만 아버님도 괘씸하다 생각하실 거다. 시동생 내도 난감하겠지. 자기도 힘들겠다. 머리로는 모두의 사정과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된다. 근데 나도 많이 무너졌다. 내가 날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보듬어 주겠느냐.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내 마음이 머리랑 마음이 충돌한다. 그게 너무 힘들다. 모두의 사정을 이해하다 보면 내가 없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듣더니 펜과 종이를 찾고는 얘기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으니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네 하면서요. 근데 또 어머님께서 아예 배려하지 않는 분은 아니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이 있으셔서 저희 집 쪽으로 오시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시고모가 살고 계셔서 저희가 아이가 있으니 부모님 댁에서 주무시고 가시기도 했고요. 설거지도 늘 본인이 하시겠다며 저보고 너는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남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밉력 묵들래. 솔직하게 이번에 자기의 태도에 내가 실망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미웠으면 말도 안 꺼냈을 거다. 그냥 내 마음속에 담고 기대도 희망도 갖지 않았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네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맙다. 사실 나도 부모 이혼으로 상처받았는데 이제 와서 부모 권리로 얘기하니 나도 좀 죽겠다. 이제 나는 네 편에 설 거야. 더 중간 역할 잘할게. 상처받은 마음을 해결해주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앞으로는 중요한 일 아니면 자주 마주치지 말자. 이번 일도 사과하지 마 하네요. 그래도 일단 남편한테 다 말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좀 홀가분하고요. 제가 이제부터 시댁에 관여 안 하고 무관심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다행인 듯해요. 남편도 제 입장에 동조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당장이라도 전화를 하실 줄 알았으나 봅니다. 안 하고 있으니 남편한테 전화하셨고 남편이 엄마가 말한 거 전달했다 하니 뭐라고 했느냐 제 반응을 물어보셨나 봐요. 눈치 보시는 듯한데 저는 내버려 두려고요. 사과 안 할 거고 시어머니가 맘 불편하시면 그러시라 하지요 뭐. 남편도 엄마는 불편해봐야 한다고 그래야 또 안 그러지 하며 잘라 말해주네요. 그냥 이제부터 며느리는 뭐든 대소사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려고요. 해외고 제주도고 다 그냥 나대지 말고 입 꼭 닫고 흐지부지 무산되게 두려고요. 자식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모든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 가고 싶으시면 둘이 가면 되지 왜 자식들을 귀찮게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몸만 갈 테니 모셔가라는 거네.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답답하시죠? 왜 말을 안 하는 건지. 근데 그들이 말을 안 하는 건 책임지기 싫어서 일부러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을 대신해서 나서줄 글쓴이님 같은 분이 있으니. 고로 글쓴이님 시댁 길에 아무리 답답해도 나서지 말고 집에서 남편과 얘기하시고
남편이 나서게 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